치매가 올 때 나타나는 말버릇 5가지.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뭘 하려고 했지?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상적인 건망증이죠. 하지만 때로는 이런 건망증이 단순한 나이 들매 증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치매의 초기 징후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특히 특정한 말버릇들이 자주 반복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치매는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니에요. 서서히 조금씩 시작되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본인도 가족들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초기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더라도 증상의 악화를 막고 일상생활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거든요. 특히 말버릇은 치매의 초기 신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 속에는 뇌의 상태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기억력, 인지능력, 판단력의 변화가 말하는 패턴에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치매의 초기 징후로 나타날 수 있는 5가지 말버릇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이런 표현들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자주 관찰된다면 무심히 넘기지 말고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말버릇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우울감, 수면 부족, 약물 부작용 등 다른 원인으로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전문의를 통해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응원 부탁드려요. 첫째, 내가 이걸 어디다 뒀더라? 일상 속 물건들이 사라지는 순간, 안경, 열쇠, 지갑, 휴대폰, 이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해서 계속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물론 누구나 가끔씩은 이런 경험을 하죠. 바쁘거나 정신없을 때는 물건을 아무데나 두고 나중에 찾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이런 일이 너무 자주 반복되고 특히 항상 같은 자리에 두던 물건들까지 자꾸 잊어버린다면 주의해서 봐야 해요. 예를 들어 매일 현관 옆 테이블에 두던 열쇠를 갑자기 냉장고 안에서 발견한다거나 늘 침실 화장대에 두던 안경을 욕실에서 찾게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말이에요. 치매 초기에는 물건을 둔 위치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물건을 찾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내 물건을 옮겼나? 혹시 누가 가져갔나? 이런 식으로 의심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물건을 두는 장소가 점점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둔다거나 우유를 신발장에 넣어둔다거나 하는 식으로 전혀 연관성이 없는 곳에 물건을 두게 되는 거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뇌에서 공간 인지 능력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일상적인 행동 패턴을 기억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점차 떨어지는 거죠. 둘째,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익숙한 얼굴, 사라지는 이름들.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자주 만나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은 금방 잊어버리기 쉽죠. 하지만 평소에 자주 만나던 사람들, 심지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의 이름까지 자꾸 잊어버린다면 이는 심각한 신호일 수 있어요. 치매 초기에는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얼굴은 알아보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죠. 저 사람 누구더라? 아, 그분 이름이 뭐였지?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진행되면 가족들의 이름도 헷갈리기 시작해요. 손자의 이름을 부르려다가 아들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며느리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다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은 이름 대신 그 사람, 저기 뭐라고 하더라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런 애매한 표현으로 대체하게 되는 거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뇌에서 언어와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특히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고 기존 정보를 불러오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름 기억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셋째, 그 얘기 내가 했었나? 반복되는 말과 질문들. 같은 이야기를 몇 번씩 반복해서 하거나 방금 했던 질문을 또 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가끔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런 패턴이 자주 반복된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치매 초기에는 단기 기억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방금 전에 한 말이나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게 되거나 이미 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좋네요 라는 말을 10분 간격으로 여러 번 반복한다거나 저녁에 뭐 먹을까요?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묻는다거나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더 특징적인 건 본인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 얘기 아까 했잖아요 라고 말해도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하면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증상은 가족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같은 질문에 몇 번씩 대답해야 하고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환자를 비난하거나 화내지 않는 거예요. 본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야 해요. 넷째, 요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혼란스러움을 표현하는 말. 치매 초기에는 본인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평소보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하기 어렵고 일상생활에서 실수가 늘어나니까 스스로도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요즘 머리가 돌지 않아.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게 돼요. 이는 본인이 인지 능력의 변화를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온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단순히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인지 기능의 변화가 생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한 이런 혼란스러움 때문에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예전 같지 않아 이런 말들과 함께 기분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이때 가족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본인의 불안감을 이해해주고 함께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보자고 제안하는 것이 필요해요. 혼자 고민하게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죠. 다섯째, 내가 그랬었나? 사라지는 최근 기억들. 방금 전에 한 행동이나 말을 기억하지 못해서 되묻는 일이 자주 생긴다면 이 역시 주의해서 봐야 할 신호예요.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 내가 그걸 했었나? 이런 질문을 자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방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누구에게서 온 전화였는지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조금 전에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증상은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약을 중복해서 먹게 될 수도 있고 중요한 전화 내용을 놓칠 수도 있고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특히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이런 패턴이 자주 나타나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내가 그런 말을 했나? 정말 그랬었나? 하면서 방금 전에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말이에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새로운 정보를 뇌에 저장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정보가 제대로 저장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불러올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말버릇들이 자주 관찰된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는 아니에요. 스트레스, 우울증, 수면 부족, 약물, 부작용, 영양 부족 등 다른 원인들도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거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서는 안 되어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더 많은 치료 옵션이 있고 증상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또한 치매가 아니더라도 다른 치료 가능한 원인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울증이나 갑상선 질환, 비타민 부족 등은 치료를 통해 증상을 개선할 수 있거든요. 가족들의 관찰과 관심이 정말 중요해요. 본인은 자신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이
이런 변화를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비난하거나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또 잊어버렸네. 왜 자꾸 같은 말을 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오히려 본인이 위축되고 숨기려고 할 수 있어요. 대신 요즘 많이 힘드시죠? 혹시 건강 체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따뜻하고 이해심 있는 접근을 하는 것이 좋아요. 치매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위험을 줄이고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은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사회활동 참여, 지속적인 학습과 독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등의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질환들이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치매 진단을 받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증상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버릇들이 나타난다면 절대 무심히 넘기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 진단과 적절한 대처가 치매 관리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